네. 자, 세계사 수업 보통 시작하기 전에 꼭 요 지리 부분을 수업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 배울 앞으로 이제 역사적 사건들이 어디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을 해주시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우리 저 지구촌 요 세 개에는 그 5개의 커다란 바다랑 네, 6개 대륙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네, 5대양 6대주라고 하죠. 자, 먼저 5대양인데 우리 가장 큰 바다 어디예요? 태평양이죠. 이 태평양이란 곳은 평화롭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 대륙 남단을 지나가지고 태평양으로 건너온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세계 최초로 뭐 한 사람이죠, 이 사람? 예.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막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어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나와봤더니 너무나 여기가 평화로운 거예요. 빨리 들어와. 자, 그래서 요 바다가 태평양이라는 네이밍이 붙었죠. 자, 그리고 대서양과 인도양. 세계의 제일 커다란 바다들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남극, 북극 들어봤죠? 남극해, 북극해. 이렇게 5개의 바다가 5대양이에요. 저번에 세계사 들은 친구들은 요것도 시험에 내기도 했었죠, 선생님이. 네. 5개. 자, 그럼 이제 6개 대륙. 자, 먼저 우리 살고 있는 대륙 어디예요? 네. 이거는 써보시나요? 받아, 빨리. 받아, 와서 받아. 아시아야, 아시아. 네. 자, 자,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영국, 뭐 이탈리아, 독일, 자, 이런 나라들이 있는 대륙 어디예요? 유럽 대륙이죠. 검은 대륙, 흑인들이 많이 사는 아프리카. 자, 그리고 우리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가 있는, 그렇죠, 북아메리카. 줄여서 뭐라고도 부르죠? 북미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네, 남미라고 하죠. 남아메리카. 여기를 또 무슨 아메리카라고도 불러요? 어, 맞아요.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 북아메리카 대륙이랑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여기 멕시코란 나라 혹시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는 중남미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남미. 네. 자, 요 중남미에 있는 요 바다가 카리브해예요. 오, 맞아요, 맞아요. 캐리비안 해죠. 그리고 대륙같이 커다란 또 여기 지리학적인 중남미가 북미지만 네네네. 가 네, 이해시켜서 연락게 되면서 그렇죠, 맞아요. 지리적으로 멕시코가 지금 북미에 붙어 있지만, 자, 요 지역은 지금 채민이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 라틴 아메리카 쪽 역사랑 밀접하게 연관을 가졌기 때문에 네, 중남미라고 불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그린란드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덴마크령이죠. 자, 근데 여기는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아주 추운 곳이에요. 척박한 곳. 네. 자, 그리고 우리 저 캥거루 유명한 동네. 그렇죠. 여기 호주죠, 호주.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죠. 자, 그 호주와 여기 또 여기 섬 하나 있죠? 그렇죠. 요 섬은 혹시 뭔지 아나요? 요, 오, 맞아요. 많이 하네. 그쵸. 뉴기니 섬이죠? 뉴기니 섬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인도네시아가 또 가지고 있죠? 자, 요 지역을 가리켜서 오세아니아. 오션이 큰 바다 대양이죠? 네.
요 동네를 오세아니아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에서 6대주다. 여기 근데 중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동은 6대주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 그럼 어? 그렇죠, 그렇죠. 중동은 아시아의 한 부분이죠. 자, 근데 아시아에서 어느 쪽에 있어요, 여기가? 서쪽에 있죠. 그래서 중동을 뭐라고도 불러요? 서아시아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여기 지중해라는 바다 혹시 들어봤어요? 지중해 동쪽에 있어가지고 뭐라고도 불러요? 동부 지중해라고도 부르죠. 네. 그리고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동쪽이긴 동쪽인데 가장 가까운 동쪽이죠. 그래서 무슨 동쪽이라고도 할까요? 근동이라고도 하죠. 가까울 근자 써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이 서양인들 입장에서 멀리 있는 동쪽은 무슨 동쪽이라고 할까요? 원동이라고도 예전엔 불렀는데 요즘은 잘 안 쓰고 극동이라고 불러요. 자석의 N극, S극이 양 끝에 있죠. 그게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같이 서양인들 보기에 가장 크게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동양을 무슨 동이라고 한다? 극동, 극동아시아 이렇게 부르죠. 자, 그리고 여기는 중동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라크란 나라 들어봤어요? 자, 이라크란 나라를 관통하는 두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는데, 자, 그 두 강 사이라는 지명, 문명이 시작된 곳,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이고, 포타무스, 포타미아는 강을 뜻해요. 이 지역을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뭐라고도 부른다?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중간, 포타미아는 강을 뜻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부른 표현이 많죠?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해가 뜨죠?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뜬다. 기원. 자, 이런 뜻의 오리엔트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여기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그리고 지금 미국 땅이죠? 아주 추운 곳이죠, 여기. 알, 알래스카. 자, 여기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네, 러시아가 여기를 미국에게 팔아 넘겼죠. 자, 팔아 넘기고 보니까 여기서 뭐가 발견됐어요, 나중에. 석유가 발견됐죠.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란 땅이 그렇게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미국에게 넘긴 땅이 알래스카기도 하죠.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노란색 옆에 2번 지도 보면 이거 아시아 지도인데, 자, 아시아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제 지역별로 좀 볼게요. 먼저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자, 여기, 그리고 몽골이나 북부 베트남까지 합쳐가지고 무슨 아시아라고 부를까요? 동아시아라고 불러요. 지금 수능 과목에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혹시? 동아시아사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목 국가, 그러니까 몽골이나 북부 베트남 지역 역사까지 다루는 과목이에요. 동아시아사.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여기 스탄 붙어 있죠? 이 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뭘 뜻할까요? 땅을 뜻해요, 땅. 그렇죠, 땅. 카자흐족의 땅, 키르키스족의 땅, 저기 아프간족의 땅, 우즈베크족의 땅,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는 아시아 중에서도 가운데 있죠? 요 아시아를 무슨 아시아라고 한다?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 지역을 소그드, 뭐 소그디아나 이렇게 부르기도 있어. 혹은 중국인들 입장에선 얘네들은 서쪽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서역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여기서 서쪽은 그 서는 서쪽 할 때 서고 역은 지역이죠, 지역, 에어리어.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해가지고 서역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비단이 거래됐던 길. 비단길. 비단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좋아요. 갈수록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실크로드 좋아요. 비단길. 네. 자, 그리고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여기서 가장 세상에서 높은 산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들어봤죠? 그 에베레스트 산을 끼고 있는 험악한 그 산 지역에 있는 나라가 네팔. 네. 자, 그리고 우리 남아시아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잘 그렇게 부르진 않고 보통 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는 어디예요? 인도죠, 인도. 서남아시아는 보통 중동 쪽을 서남아시아. 인도는 이제 남아시아라고 잘 부르지 않아요. 인도는 인도라고 불러요, 보통. 자, 그리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이렇게 요 지역, 삼면이 바다인 지형을 뭐라 그래요? 반도라고 하죠. 인도랑 중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반도를 무슨 반도라고 할까요?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러요. 인도 반도 그냥 인도 반도라고 그래요. 예. 페닌슐라 인디아 이렇게 불러요. 네. 뭐. 근데 네. 아시안 대륙은 일본이라고 보기도 해요. 아시아 대륙은 뭐라고요? 아시안 대륙은 일본이라고 보기도 해요. 남아시아. 그렇죠. 남아시아를 그냥 보통은 남아시아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보통 인도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자, 여기 그리고 동쪽, 남쪽에 있는 아시아라고 해서 여기를 무슨 아시아라고 하죠? 이 지역을? 네, 동남아시아라고 하죠. 자, 동남아시아는 안타깝게도 19세기 때 영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이렇게 강대국들한테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 지배 받은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요 세 나라가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예전에는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이렇게 불렀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말레이시아까지는 영국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럼 여기 중간에 타이란 나라 들어봤어요? 네, 타이 우리말로 태국이라고 하죠. 이 태국은 식민 지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어요?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 맞아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을. 서로 여기는 먹지 말자. 자, 그래서 운 좋게도 타이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예요. 네. 자, 그리고 네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죠. 자, 이 동남아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제일 많이 믿을 것 같아요? 여러 종교들을 많이 믿는데 이슬람교를 많이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원래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이 된 종교인데 이 이슬람교가 8세기, 7세기에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만들어져서 8세기에 인도로 건너온 다음에 인도가 이슬람화가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동남아로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이슬람. 그러면은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교를 전파해준 인도 사람들은 뭘 제일 많이 믿을까요? 힌두교를 많이 믿어요. 뭐 그냥 그런 것도 알아두세요. 나중에 요거는 배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요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시아 중에서 서쪽, 서아시아라고도 부르고, 우리 지금 배웠죠? 중, 중동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땅 파면 뭐가 많이 나올까요?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리고 근동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여기를? 네, 가까운 동쪽 해서. 네, 컵이랑 스웨트. 그쵸. 근데 터키도 지금 터키가 있는 요 지역 있죠? 자, 여기도 보면 이게 반도거든요? 자, 요 지역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바닷길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따지고 보면 반도예요. 자, 여기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가 뜨는 동쪽이죠. 해가 뜬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나톨. 자, 여기 터키가 있는 요 반도를 무슨 반도라고 해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터키는 자, 유럽이랑 가장 가깝지만 그래도 땅이 붙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아시아죠.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뭐라고도 하냐면 작은 아시아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소아시아라고 있어요. 네. 그게 발칸. 진짜 실질적으로 요 지역은 발칸 반도이면서도 그 터키 땅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한쪽은 유럽 땅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아시아 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예요. 터키의 중요한 도시죠. 수도는 아니고.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도시죠. 들어봤죠? 자, 그런 아시아. 그리고 여기 서아시아 보면은 대표적인 나라가 이라크,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자, 이 시리아를 가리키는 옛 표현이 페니키아였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란 말 뜻이 시리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옛날 옛적에 있었던 고대 국가가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또 있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다 사막인데 여기도 지금 삼면이 바다거든요. 자, 이 지역은 아랍 쪽이 사는 반도라고 해서 무슨 반도? 아랍 반도라고는 잘 안 하고 아라비아 반도라고 불러. 이 사람들은 너 인도 사람들 수학 잘하는 거 알아요? 이건 처음 들었네. 자, 인도 사람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 수학에 좀 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가보면 공과대학 뭐 이런 것들 수학과 이런 거 되게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인도랑 가까운 요 지역 중동이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도 수학이 크게 발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그 수학이 발전해가지고 숫자를 자기들 그 보기 좋게 편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쓰는 우리 숫자들이 무슨 숫자죠? 자, 이런 숫자 뭐라고 불러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네. 이 아라비아 반도, 아랍 쪽이 만들어낸 숫자라고 해서 이 숫자를 무슨 숫자라고 해요? 아라비아 숫자. 자,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메디나라는 도시가 있고 메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이 메카라고 하는 곳은 무함마드란 사람이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는 무슨 종교를 창시했다? 이슬람교의 성지가 이 메카예요. 들어봤어요? 메카? 네. 자, 그리고 이란은 옛날 옛적에 페르시아라고 불렸어요. 뭐라고 불렸다고요? 페르시아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은 또 이제 페르시아라고 불렸는데 여기도 지금 막혀 있는 만이죠. 페르시아 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바다는 그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이 바다죠? 너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페르세우스라는 영웅 들어봤어요? 메두사의 목을 잘랐죠? 그러니까 메두사 눈빛을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어떻게 했죠? 그래서 그 메두사 머리를 보자기에 싸갖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보자기를 열어가지고 메두사 머리를 보여줬죠. 자, 그 페르세우스가 여기서 괴물을 죽이면서 이 바다가 붉은 빛이 됐다고 해서 이 바다는 홍해라는 바다죠. 너희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 들어봤어요? 그쵸. 모세가 이집트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여길 탈출하죠. 자,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부르죠. 애굽으로부터 나온다, 엑시트 한다고 해서 출애굽기. 여기 홍해를 건너가지고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화의 도시,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갈랐다고 하죠. 네. 저는 이쪽은 방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홍해 쪽으로 지나가게 되죠. 자, 아시아가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넘어가서 유럽이에요. 자, 유럽 보시면은 나라들이 많죠. 네. 나라들이 많은데 어, 자, 먼저 유럽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바다가 지중해죠. 자, 그리고 유럽 문화의 시작. 보통 우리 땡땡땡땡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쵸? 자, 그리스란 나라가 있는, 자, 이렇게 큰 이 반도. 이 반도 무슨 반도라고 해요? 발칸 반도라고 하죠. 무슨 반도? 발칸 반도. 유럽 대륙과 발칸 반도를 가로지르는 이 강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 그렇죠. 이 강을 다뉴브 강이라고 불러요. 다뉴브 강은 또 다른 이름으로 도나우 강 이렇게 부르세요. 자, 그리고 발칸반도 옆에 여기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아드리아해라는 바다고, 자, 여기 장화 모양의 또 반도가 하나 있죠. 무슨 반도죠? 이탈리아 반도죠. 고대 로마, 지금 수도도 로마죠? 고대 로마가 있었던 이탈리아 반도. 자, 그리고 유럽에서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그렇죠. 이 섬을 시칠리아라고 하죠. 두 번째로 큰 섬, 사르, 사르데냐 섬이라고 해요. 이탈리아는 아주 오랫동안,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유럽에서 한 900년 넘게 분열이 돼 있었거든요. 뭐 나폴리 왕국, 베네치아 왕국, 사르데냐 왕국, 뭐 교황령 여러 가지로 분열돼 있었는데 이 이탈리아가 19세기 말에 통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탈리아 왕국의 통일을 이끌어냈던 나라가 이 사르데냐 섬에 있었던 사르데냐 왕국이에요. 나중에 알아두세요. 사르데냐. 지중해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유럽의 영웅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나폴레옹의 고향이기도 한 섬이에요. 이 섬은 지중해서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코르시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폴레옹을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나폴레옹을 코르시카 섬의 촌뜨기라고 막 놀렸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은 프랑스인들 입장에서는 영웅이지만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침략자이자 원흉이었죠. 이뭐 중기 쪽 얘기하는 거면 뭐 다른 반부자들 그렇죠. 몽골 같은 경우에선 그 칭기즈칸 영웅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칭기즈칸을 영웅으로만 볼 수는 없죠. 고려를 침략해 들어왔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저 유럽 하면은 유명한 섬나라 어디죠? 영국이죠. 영국은 네 개의 나라로 구성돼 있죠. 현재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즈, 그렇죠. 또 알아두세요. 잉글랜드, 웨일즈, 저 북쪽에 산악지대, 스코틀랜드, 자, 그리고 여기는 아일랜드인데 북아일랜드만 대영 제국에 속해 있죠. 그럼 남쪽에 있는 남아일랜드는 지금 영국과는 독립되어 있는 나라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요 네 나라를 합쳐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부르고 대영 제국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지는 않고 각자 다 나라마다 기성이 강한데 명목상으로 대영 제국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지도에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도 반도거든요. 자, 이 반도를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여기는 험준한 계곡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살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 물살 빠른 계곡을 비크라고 불러요. 여기다 ing 붙이면 뭐가 되죠? 바이킹이 되죠? 이 바이킹들은 그 좁은 물길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너희 그 놀이공원 가면 바이킹 있죠? 그 바이킹 보면은 배 밑이 넓어요? 아니면 좁아요? 아, 그 사람들 타라고 넓은데 그 얘네들 타는 바이킹은 좁아요. 빠른 이제 그 바이킹이 살던 스칸디나비아 반도. 자, 그리고 여기 모스크바를 수도하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나라 러시아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에스파냐라고도 하지만 우리 또 뭐라고도 불러요? 스페인이라고도 부르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요 반도는 무슨 반도라고 할까요? 이베리아 반도라고. 중요해요. 자, 그리고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 지금 바닷길이 뚫려 있죠? 그쵸? 자, 여기는 원래 막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를 너희 혹시 힘의 영웅 헤라클레스라고 들어봤어요? 헤라클레스가 이쪽으로 나아가다가 이 두 땅을 여기 산맥이 연결돼 있었는데 이 산맥을 부셔가지고 여기를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가보면은 여기도 바위산이 있고 여기도 바위산이 있는데 이 두 바위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불러요. 그쵸.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니까. 그리고 요 바닷길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불러요. 트라팔가르 해전이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 이베리아 반도와 프랑스, 그러니까 스페인과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요 사이에 피레네 산맥이 있어. 무슨 산맥? 피레네 산맥. 요 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이슬람 군대가 북아프리카를 거쳐가지고 이베리아 반도도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은 무려 800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너희 나중에 스페인 여행 가보면은 이슬람 영향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뭐 의복이나 이런 것들 이슬람 문화 영향 받은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슬람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지배하려고 했는데 프랑스까지는 더 넘어가지는 못해요. 당시 이제 여기 프랑크 왕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프랑크 왕국이 이 이슬람교가 피레네 넘어가지고 유럽 지배하려는 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프랑크 왕국의 이름을 따가지고 여길 뭐라고 불러요? 프랑스라고 부르게 됐죠. 옛날엔 갈리아라고 불렸죠. 자, 그리고 프랑스에서 더 동쪽으로 나가면은 독일이란 나라 있어. 독일 들어봤죠? 독일에 하면 두 강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라인강이 있고요. 무슨 강? 라인강. 또 하나는
엘베강이란 강이 있어요. 자, 이 우리 한국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가난했는데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잘 살게 됐죠. 자, 독일도 전쟁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잘 살게 됐죠. 자, 독일 하면은 일단 라인강 그리고 자, 요 강은 엘베강이라고 불려요. 무슨 강? 엘베강. 엘베강 동쪽에는 독일의 수도가 있어요. 어디죠? 베를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중요하다는 라인강 있죠? 이 라인강 동쪽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동유럽이라고 불러요. 무슨 유럽? 동유럽. 그럼 라인강 서쪽을 무슨 유럽이라고 할까요? 서유럽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아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얘기했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을 가리켜서 북유럽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아까 도나우강 얘기 잠깐 했었죠. 다뉴브강. 다뉴브강 남쪽의 이 발칸반도 지역을 남유럽이라고 불러요.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탈리아 반도 위에는 이렇게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만년설로 뒤덮인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이 알프스 산맥이죠. 알프스 산맥 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스위스라는 나라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잘려 있는데 아래는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 아프리카 나라들은 지금 북쪽에 있죠. 요 나라들은 북아프리카예요. 자, 북아프리카 모알튀리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모알튀리이 나라 읽어보세요. 모알튀리이 이 모로코라는 나라는 한때는 스페인식 에스파냐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었다가 나중에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알제리란 나라 역시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는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자, 튀니지란 나라는 역시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는데 이 튀니지란 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나라가 카르타고라는 나라예요. 로마랑 맞서 싸웠던. 자, 튀니지에 있었던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카르타고, 로마랑 싸웠던 나라예요. 리비아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습니다. 이집트란 나라 들어봤죠? 피라미드? 어느 나라 식민지배 받았을까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중해랑 홍해는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원래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홍해로 가려면은 자, 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배를 차에다 싣고 이 홍해까지 옮겨갔어야 됐단 말이에요. 불편하죠? 그래서 영국에서 지중해랑 홍해를 잇는 여기다 물길을 뚫어놔요. 이 물길을 운하라고 부르고 수에즈 운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지중해와 홍해는 연결되어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집트에게 가. 이집트 정부에.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북미라고 했던 북아메리카 있죠? 요거는 편의상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캐나다, 미국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자, 그리고 중남미, 멕시코, 네, 카리브해라는 바다가 여기 있죠. 자, 남미 하면 대표적인 나라, 축구 잘하는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있죠. 그쵸? 선생님 때만 해도 브라질이 최강이었는데 요즘에 브라질이 좀 못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월드컵 우승하는 게 어느 나라예요? 요 최근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죠. 펠레가 있을 때는 좀 아주 옛날이긴 한데. 자, 그리고 여기 있던 이런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이 남미 국가들. 자, 지도를 열심히 봤어요. 고생했어요. 네.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지 역사 배우기 좋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지리 지명이 나오면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헷갈리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세요.
아주 먼 옛날에, 예, 그 이제 인류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어, 처음 인류는 네 발로 기어 다녔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자, 이렇게 허리를 세워가지고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됐다 그래요. 자, 이렇게 허리를 세우는 거를 고들직, 설립 해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직립. 그 걸어 다니는 걸 뭐라고 할까요? 보행. 자, 이 사람들은 약 400만 년 전에 지구에 출현을 했고, 그 최초의 인류, 여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학자들이? 루시라고 붙였죠? 네. 루시의 화석이 발견됐죠? 자, 이 사람들은 추운 데 살았을까요? 따뜻한 데 살았을까요? 그때 옷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추운 데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뜻한 데서 처음에 이제 나타났는데, 그렇죠. 아프리카. 자, 이 오스트랄로라는 말에 남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남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파렌시스는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의 원숭이를 뜻하는 최초의 인류 따라 읽어보세요. 요것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줄여서 이렇게만 부르기도 하고 아파렌시스를 붙여주기도 하죠. 자, 너희 이렉트라는 단어 알아요? 이거 뭐죠? 너희 학원에서 영어 단어 많이 외우잖아. 알겠습니다. 이렉트 뭐죠? 고추 세우다 이거죠. 직립하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이 에렉투스도 직립보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앞에서 이미 직립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특징에다 직립보행을 쓰진 않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횃불을 들고 있죠. 불을 사용했던 최초로. 자,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곡식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 찌어서 먹을 수도 있게 되고, 그쵸. 그리고 고기 같은 것들도 익혀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고, 사람이 죽으면 예전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시체가 짐승들한테 훼손되기도 하고, 막 썩는 안 좋은 것들이 막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시체를 매장했던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하빌리스도 있죠. 도구를 잘 썼던 사람들. 자, 네안데르탈이라는 그 동굴에서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독일에 있는 곳이. 자, 그리고 요 사람들은 약 20만 년 전에 이제 나타난 인류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유전자 구조를 분석해 봤더니 지금 우리의 유전자 구조랑 거의 일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인류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럼 이전까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나 에렉투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냥 저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일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할 수만 있을 뿐이지 우리랑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한 게 아직 입증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동물의 조상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인류가 했던 것들, 뭐 불을 썼다든지 시체를 매장했다든지 이런 것들 습성이 보이면서 인류의 조상일 것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 안 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확실히 이제 증명이 된 사람들이고 이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크로마뇽인들이 제일 유명해요. 프랑스에 있는 지명입니다. 사피엔스는 그, 네,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슬기로운 사람. 인류는 처음에 자, 그냥 맨손으로 사냥을 하거나 생활을 하다가 자, 맨손으로 뭔가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불편하죠. 사냥할 때도 맨손으로 짐승 때려 잡는 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만만한 도구, 나무 같은 것들을 좀 썼어요. 근데 나무는 좀 어때요? 강도가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보다 더 강력한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인류는 처음에 돌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돌을 주 무기나 주 도구로 사용했는데 요 시대를 석기 시대라고 하고 약 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70만 년 전 중에서 69만 년 정도를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 때 인류는 자연이 주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자연이 주는 짐승들을 사냥을 하거나, 이걸 한자로는 뭐라고 불러요? 수렵. 과일 같은 것들을 따먹는 거, 뭐라고 하죠? 채집. 아니, 도토리 같은 거 주워 먹거나, 혹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 예, 낚시를 어로라고 하죠. 이 시대 사람들은 돌을 썼는데 아직 그 돌을 잘 다듬는 기술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좋아 보이는 돌 있으면 이런 것들 집어다가 뭐 가죽을 찢거나 아니면은 뭐 짐승을 잡아 죽이거나 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자, 이런 도구들을 큰 돌에서 떼어냈다고 해가지고 무슨 돌? 뗀석기. 어? 동물이? 세게 치면 죽죠. 날카롭게 돼 있는 부분으로 찌르면 죽죠. 자,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뗀석기 중에서는 한 주먹에 쥘 수 있는 주먹도끼가 유명했다.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자, 사냥을 혼자 하면 뭐 곰이라든지 아니면 큰 짐승이나 이런 거 사냥 혼자 하는 거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같이 모여 있어야지 사냥하기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무리지어 다녔어. 밴드라고 하죠. 무리지어 다니는 거. 그리고 사냥감을 찾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동 생활을 했죠. 자, 그리고 먹을 게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누가 혼자 먹을 걸 다 독점하면은 다른 사람을 다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그래서 일단은 사냥을 해서 먹을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덜 가지고가 요 시대 때는 없었던 평등한 사회였어요. 자, 이게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라는 곳에서 발견된 그 흙으로 만든 인형인데, 자, 봐요. 이 인형을 학자들은 비너스라고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비너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이죠. 아프로디테라고 하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자, 근데 비너스가 지금 보면 어때요? 말랐어요? 뚱뚱해요? 뚱뚱하죠? 자, 이 당시 때는 비너스가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자, 지금 너희 TV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예쁘다고 하는 여자 연예인들 보면은 다 어때요? 장원영 어때요? 말랐죠? 거의 마르다 못해 거의 뭐 그냥 뼈다귀죠. 그쵸? 그쵸? 자, 근데 그 장원영을 우린 예쁘다고 하죠. 인정 못해요? 장원영 예쁘다는 거? 네. 자, 그쵸. 근데 장원영이 왜 예쁘다는 소리 들을까요? 그래, 날씬한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는. 요즘 사회 너무 다 풍요롭죠. 그래서 뭐 치킨이나 피자나 먹을 거 마음대로 요즘에 먹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안 사주나? 자, 근데 너희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돼지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돼지들은 많죠, 요즘에. 돼지들이 좀 뚱뚱한 사람들은 좀 되기도 쉽고 많잖아요. 근데 날씬하거나 체중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그래서 마른 사람들이 요즘에 예쁜 거예요. 예쁘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흔하지도 않았고 뚱뚱한 사람을 오히려 아름답다고 여겼을 거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학자들은. 그래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말라깽이가 아니라 좀 풍만하고 뚱뚱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발달해 있죠. 이런 걸 뭘 상징하냐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다산. 그리고 이렇게 많이 먹었다는 거는 뭐 사냥이 잘 됐거나 풍요로웠다는 걸 의미하죠. 자,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흑인형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다. 그러게요. 그거와 관련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시대 때 사람들은 벽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왜? 네. 맞았거나 쓰면서 물건이 차이는 것들이 그렇죠. 맞아요. 자, 사냥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자, 프랑스의 라스코, 스페인의 알타미라 이런 곳에다 거대한 물소 그림 같은 것들을 벽에다가 그려놓기도 했죠. 자, 그러다가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이제 석기 시대가 한 69만 년 정도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한 10,000년 전으로 넘어오는데 요 시기부터를 신석기 시대라고 불러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에 넘어올 때 결정적인 변화.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짐승들을 지금 여기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짐승들한테 풀을 먹여가지고 길러서 짐승을 잡아먹거나 짐승의 젖을 짜먹는 이런 생활을 목축이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벽실을 뿌리고 있죠.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농사를 짓고 있는 장면이죠. 자, 과거의 인류는 자연이 주는 것들을 그냥 이용하기만 하다가 이제는 직접 식량을 프로듀스, 생산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자, 요런 시기를 뭐라고 부른다? 신석기 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농경과 목축, 요거를 가리켜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변화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인류는 농사를 위해서 그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머물러 살게 돼요. 정착을 하게 되고요. 농사도 혼자 짓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같이 지어야 되는데 같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같은 가족끼리, 같은 씨를 가진 씨족끼리 이제 농사를 같이 모여서 짓게 되고요. 자, 씨족이 김씨족, 노씨족, 뭐 황씨족, 하씨족 이렇게 뭉쳐서 더 커지면 뭐라고 부르죠? 부족이라고 부르죠. 자, 하지만 여전히 농사로 얻을 수 있는 식량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독차지하면은 다른 사람들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사회였다? 평등한 사회였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석기를 더 정교하게 갈아 만들어서 썼어요. 간석기를 만들어 썼고요. 그리고 벽시라든지 농작물 그리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에 저장을 했어요. 토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시대 토기 무슨 토기가 있어요? 민무이 토기도 있죠. 민무이 토기는 청동기 시대 토기죠.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신석기 시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3페이지에 여기 지금 선생님 수업한 내용들이 글로 적혀 있거든요. 이거를 2페이지에다가 빈칸에다 다 써오세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요게 숙제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요